강선우 후보자 때보다 더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터져나오는 막말, 사과 요구했다가 개인 의견이라고 주워 담는 여당. 난리 났습니다. 자, 일단 뭐부터 봐야 할까? 발언의 장르도 다양합니다. 문재인 전 정부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거의 증오에 가까운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장관 건배 사진을 올리며 무능한 사람은 그 무능한 사람끼리 논다. 아주 무능한 사람들끼리 서로 존경한다.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끼리끼리 논다는 거죠. 무능한 사람끼리 논다.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장관 등 5명을 겨냥해서 국가적 재앙을 만든 자들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글을 올렸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70점, 조국 전 장관은 마이너스 47점, 한동훈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일이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에게 부담이 된다고 판단했을까요? 평가가 가혹한데 유능한 조국, 훌륭한 조국, 재능 있는 조국 이래다가 조국 혁신당을 창당해서 당시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에게 위협이 되자 이서빌러티, 있는 척한다. 전형적인 금수저다. 언행의 화려함 속에 허황된 거짓이 있다. 사회적 성취가 없는 사람이다. 유능하다면서요. 불과 몇 개월 만에 평가가 뒤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더니 자,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네. 조긴 변호사. 무능한 사람은 그냥 아주 끼리끼리 논다. 무능한 사람끼리 논다. 이거 알고도 발탁한 겁니까?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과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 대해서도 국가적 재앙이라는데요.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됐겠죠. 알고 뽑은 거다. 예. 그런 문제적 발언이 있었다는 정도는 뭐 검증 과정에 기본적으로 확인하겠죠. 그러면 이 정도 발언은 괜찮다. 괜찮다기보다 문제가 될 네네. 소지가 있다는 거는 인지가 됐겠지만 이제 중요하게 무엇을 받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사혁신처장에 맞는 어떤 전문성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주요 민간 기업에서 인사 담당 부사장을 오래 하는 등 인사 관련 전문성에 있어서는 인정받을 만한 어떤 이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 정책에 필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이 기대 이게 좀 컸던 것 같고요. 뭐 하나하나의 발언, 과거 발언까지 전부 다 체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 지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행보 이제 지난 대선 이후에 방해가 되거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치인에 대해서 이제 격한 발언들을 했다는 게 이제 매일 확인되고는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은 체크가 됐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게 내부에서 뭐 윤건영 의원 말처럼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발언들이 있었다는 점이 실제 이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됐는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나아가서 이제 단순하게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다 가질 수 있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유튜브에서 뭐 인사 담당자로서 아니면 하나의 의견을 갖는 자연인으로서 어떤 말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책임을 있는 자리에 갈 때 어떤 방향으로 그 효과가 나타날지까지 본인은 뭐 분명히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서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민주당 아래서 우려 목소리도 있고요. 다만 이것 이제 발탁 당시부터 대통령의 어떤 필요한 인사라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제 사퇴 형식으로 정리할 문제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이 어떤 이 생각과 기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두루두루 정치적 유불리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들었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 이렇게 배척하고 결국은 코드에 맞는 사람만 쓸지 결정될 것 같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030을 비하했다라는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이준석 당시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준석 같은 아이, 쟤는 그 자기 입속만 챙기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이준석 지지하는 2030 애들은 이준석보다 훨씬 지적 수준이 떨어진 애들이다. 우리나라 2030 젊은이들이 지적 수준 떨어지는 애들이 됐습니다. 이 평가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사람 안 쓰고, 왜냐면 한국 국가적 재앙을 만든 사람이니까 2030 안 쓰고 그럼 누굴 쓰냐? 인사혁신처장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2030 젊은이들이 지적 수준이 떨어진 애들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2030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강선우 후보자와 강선우 의원과 저 최인사혁신처장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이른바 대한민국의 명문대학 졸업하고요. 미국이나 독일이나 외국에 그 옛날에 55년생이거든요. 그런데 뭐 80년대나 뭐 한 그때쯤에 유학 가가지고 그때 독일 박사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의 지적 능력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강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차이점은 있어요. 어떤 차이점은 있느냐. 예. 최동석 처장은 차관급이에요. 강선우 의원은 장관급이었지만 낙마했고 그 정도 급 차이는 있긴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차관급인 저 최동석 처장이 훨씬 더 나쁘다. 왜냐하면 무차별 난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차별 난사다. 자기들이 지금 동네에 지금 같이 먹는 우물에다가 독을 갖다 계속 뿌리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구누구를 욕했습니까? 조금 전에 봤듯이 이준석은 욕할 수 있다고 쳐요. 그다음에 조국 전 대표도 욕할 수 있다고 쳐요. 어쨌든 당은 다르니까 이준석은 보수고 조국은 같은 그 진보 진영이지만 다른 당이다. 하지만은 지금 같이 일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양정철, 그다음에 현직 지금 장관들 윤호중, 그다음에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장인 강훈식 비서실장에다가 거기에다가 심지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조국 관련해가지고 무능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끼리 논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끼리끼리 논다. 이거를 사자성어로 하면 뭐가 되느냐? 유유상종 아니겠습니까? 유유상종이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뭐가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동석 인사처장을 갖다가 임명했는데 그건 뭐 유유상종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요, 하루라도 빨리 저 최동석 인사처장을 빨리 그 해고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최동석 처장과 똑같이 그 이재명 대통령 마음도 같다. 이런 식으로 오해받기 딱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동석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은 것이다라고 진보 진영에다가 공포한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예.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20대를 대표해서 사실 우리 박성민 전 최고가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거든요. 물론 이준석을 지지하는 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어요. 이준석 의원을 지지하는 2030 애들은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약간 표현이 좀 과한 측면이 있죠. 사실은 이제 뭐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이제 그것과 별개로 이제 지지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이제 언어를 고를 때 좀 선이 많이 넘은 언어를 쓴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사실은 뭐 직적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무리스러운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이런 발언들뿐만 아니라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나친 폄훼라던가 네네. 아니면 지금 현재 비서실장으로 있는 뭐 강훈식 의원이라던가 여권 내부의 의원들에 대해서 너무 좀 강한 비난을 하셨던 그런 언행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은 아직 특별한 입장이 없다라고는 하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본인의 어떤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고 박원순 시장 관련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원색적인 표현, 그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표현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사과를 하기는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과 별개로 이런 발언들이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끌어올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간략하게라도 저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과거 어떤 부적절한 언행으로 좀 오해를 샀던 부분이라던가 진위가 다르게 왜곡됐던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도 좀 충분하게 해명을 해야 이것 자체가 어떤 여권 내부의 리스크라든지 정부 자체의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대응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보다 지적 수준이 떨어진 애들이다. 이준석은 하버드 나왔는데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곽규택 의원에게 드릴 질문을 아껴놨는데
이 묘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최동석 인사혁신청장의 생각이에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 정성호 같은 인물들이 많아. 시민들 마음을 사로잡지 못해. 왜 이리 XX 같냐. 자, 구윤철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 최동석 인사혁신청장 생각이에요. 청와대와 내각이 아주 그냥 모피아에 포획됐다. 기재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강훈식 비서실장 다시는 정치판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한다. 우상호 정무수석 우상호 하는 꼬라지를 봐라. 민주당 다 말아먹었다. 제일 의문의 일패는 윤호중 장관이요. 길게도 말 안 해요. 무능한 아이. 자,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주장대로라면 이재명 정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XS 같은 법무부 장관에 무능한 행정부 장관에 저 꼬라지 봐라 정무수석에 강훈식 뭐라고 정치판에 사라져야 할 비서실장에 모피아에 난리 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랑 지금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발언을 쭉 보면 정말 뭐 무차별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뭐 과거의 발언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 그런데 오래되지도 않은 과거예요. 근데. 예, 그런데 이분이 과연 인사혁신처장을 할 자질과 능력이 제대로 검증된 분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뭐 유튜버를 했기 때문에 뭐 발언하는 거에 강도는 셌다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지만 네. 국가의 인사혁신처장을 이제 담당하게 되면 공무원의 인사 시스템 이런 부분을 좀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이 있어야 되는 분인데 네. 아마 사기업체에서 인사 담당을 하셨던 그 경력을 때문에 인사혁신처장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과연 그 능력만으로 국가의 공무원의 인사를 총괄할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지난주에 이제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이 된 다음에 국회 법사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이제 질의를 위해서 나왔는데 네. 그 자리에서 당시 이제 강선우 후보의 갑질이 문제가 돼서 인사혁신처장을 담당하게 되면은 이런 공무원 사회의 갑질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이어가는 중에 본인은 집에 신문 안 보고 TV 안 보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의 논란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네네. 이것은 과거에 인사혁신처장이 되기 전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으로서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중에 이렇게 무책임하고 또 국회의원들을 아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에 대해서 뭐 야당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마주보고 앉아있던 법사위의 여당 국회의원들도 참 황당하다는 표정을 다 같이 지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자격과 능력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분이 어떻게 차관급 인사혁신처장이 됐을까? 이것을 본다면 어떤 정상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이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다 하는 게 첫째 우려가 되고요. 네네. 이분의 발언 중에서 과거에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굉장한 아부성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유튜버로서 활동하던 분을 또 과거에 막말을 서슴지 않던 분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했다면 이것이 어떤 인사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그런 기준, 보훈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하겠다는 어떤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들죠. 정혁진 변호사님도 정법전 TV 유튜브 하는데 유튜버라고 해도 저런 말 안 하거든요. 품격 있는 말 하는데 유튜버라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인사혁신처장의 인사 기준대로라면 이재명 정부 인사는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자, XX 같은 사람을 시민들 마음도 사로잡지 못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 거잖아요. 정성호 의원. 인사혁신처장 인사 기준에 따르면. 자, 그리고 지금 한미협상 열심히 하고 있는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는 모피아를 갖다 앉힌 인사고,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정치판에 얼씬도 못하게 할 사람을 앉힌 인사고, 민주당 말아먹은 사람을 정무수석에 앉혀놨고 무능한 아이를 행안부 장관에 앉힌 인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인사혁신처장 말씀대로라고 하면요. 다시 다 뽑아야 됩니다. 왜 다시 다 뽑아야 되느냐? 일단은 정무수석이 아주 기회주의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상호 정무수석 같이 맨날 눈치만 보다가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처신하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논란의 발언도 있어요. 이한열 열사를 거론하면서 우상호 수석에게 이한열 하나로 해먹었다. 사실은 이런 발언은 굉장히 막말에 가까운 발언이거든요. 거기에다 현직만 말씀드리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한 자리가 웬만한 장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럼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안 계시면 이런저런 모든 국정을 어떻게 보면 다 서포트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무능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장관들 지금 기억나는 사람만 무슨 장관이냐. 경찰과 우리나라 행정을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더군다나 조금 전에 곽규태 의원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다음에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전에 다른 법무부 장관과 무게감이 같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이른바 검수완박하고 검찰청 폐지한다라고 하는데 그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을 저런 사람으로 이상한 장애인을 폄하하는 그런 표현까지 써가는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혔다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총괄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되고 그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면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대행 할 그 넘버 2가 그 사람이 바로 기재부 장관인데 기재부 장관까지도 저렇게 욕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법무부, 기재부, 행안부 장관이 다 문재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연 이재명 정권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데 저분들이 지금 기재부, 행안부, 법무부 장관,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인사혁신처장이 아나무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70살이에요. 저는 유시민 전 작가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진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는 아첨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이분이 인사혁신처장에 발탁됐을까와 관련해서 계속 생각이 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먼저 이른바 형수 욕설 논란을 옹호했습니다. 이렇게요. 죄송합니다. 우리의 욕설 문화가 크게 발달한 건 우리 삶이 그만큼 고달팠다는 것. 이 욕설은 그냥 나온 게 아니다라고 옹호했어요. 그러면서요. 형님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가치 체계와 대표되는 새로운 민주적인 가치 체계가 집안에 부딪힌 것이다 라고 옹호를 하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표현 자체에서는 좀 과한 표현이 한두 개 들어가 있긴 한데 설명하는 맥락상 내용은 공감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형수 욕설 논란은 지금 아주 오랫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악마적 이미지를 만든 대표적 소재인데요. 이렇게 했네. 인간의 존재가 성숙해지는 경험이다. 이런 표현을 했네요. 네. 인간의 존재가 성숙해지는 경험이다. 그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불행한 가정사가 관련돼 있고 모친과 형과 형수 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욕설 자체가 갖는 의미보다 이 내용을 좀 본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나온 얘기 같고 저런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죠. 지금 이제 최종석 처장의 문제가 불거지니까 저 문제까지 그냥 같이 결부시켜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나치게 옹호하고 아첨한 게 아니냐 그런 인사에 이렇게 논란이 확대되는데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금까지 해온 말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이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비서실장, 정무수석,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어떻게 기용되겠습니까? 그런 주요 핵심 인사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 기준으로 삼은 이 국민에 대한 충직함, 유능 이 기준으로 전체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고 이 검증에서 몇 분 문제된 분들 외에는 전반적으로 인사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최동석 처장 같은 경우에 그 후에 7월 20일 나중에 이제 차관급 인사와 같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발언 자체는 자극적이고 이 직접적 당사자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현 정부에 참여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저분의 인식 기준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이냐 이렇게 얘기할 만한 문제는 아니고요. 아니다. 그냥 이게- 개인적인 어떤 설화다. 그렇죠. 이재명 예.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들도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했으니까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 역시 최동석 처장을 발탁하는데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갖다 쓴다. 그렇게 인사로 결부시킬 만한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니 그 보통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도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서 개인의 가정사지 그리고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정도로 그냥 납득을 하는데 그게 보통 상식선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적극적이에요. 우리의 욕설 문화가 크게 발달한 건 욕설 문화를 일단 찾아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이 그만큼 고달팠다는 거다라고 하면서 형님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가치 체계와 이재명 대표로 대표되는 새로운 민주적인 가치 체계가 집안에서 부딪힌 것. 아니 그 가족에게 욕한 게 민주적인 가치 체계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 이 욕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성숙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극찬까지 하는데요. 과도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뭐 욕설 문화, 인간 존엄 뭐 이런 말까지 할 정도의 가치 있는 욕설이 아니었습니다. 들어보면 다시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욕설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 인사혁신처장께서 어떻게 임명이 됐을까 하는 그 배경이 굉장히 궁금해요. 이런 발언 때문 아니겠냐? 아니 근데 이런 발언을 모르고 저는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 오히려 예, 이런 발언을 한 분을 인사혁신처장에 앉히면 당연히 논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특히 네네. 여당 내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대표까지 이렇게 막말을 했던 분이니까 굉장히 이게 여당 내 분란만 일으킬 뿐인 건 뻔한 분인데 설마 알고서 임명했겠냐? 저는 모르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고 어. 했다면 어떤 특정인의 추천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추천. 예, 그 특정인이 굉장히 지금 여당 내에서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새롭게 장관이 되신 분들, 저 인사혁신처장한테 돌려깎기 당하신 분들은 돌려깎기. 예, 인사에 전혀 권한이 없는 분들이 이게 네. 드러난 거죠.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어저께인가요? 민주당의 원내 대변인이 지난 발언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저도 이제 당의 대변인을 하고 있는데 원내 대변인이 이런 정도의 말을 한다는 것은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가 대체로 좀 반성이나 사과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 여론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 발언이 나가자마자 이후에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원내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말을 주워 담았군요. 예, 원내 대변인이 이렇게 언론에 한 발언을 두고 바로 번복해가지고 개인 의견이다 하는 경우는 뭔가 뒤에서 또는 위에서 말을 바꿔라 이렇게 뭔가 이야기가 된 거죠. 꿀밤 때렸을 것이다. 예, 저는 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저 인사혁신처장을 옹호하는 그 인사를 실권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정부 인사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인사 시스템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태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좀 흥미로운데 정혁준 변호사님. 네네. 너무 표현이 흥미로워서 제가 자꾸 이게 언급하게 되는데 그 가족에게 욕설을 한 걸 갖고 왜 남의 개인사를 가슴 아픈 개인사를 정치적으로 공격하지 마라라고 따끔하게 꾸짖는 선이라면 이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어른으로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걸 굉장히 민주적이다라고 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님으로 대표하는 어떤 전통적인 가치 체계와 이재명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민주적 체계가 집안에서 충돌한 것이다. 가족에게 욕한 게. 그런데 저도 뭐 60년대 태어나서 70년대 이렇게 80년대 거치면서 돌이켜 보면은 제 삶도 고달팠던 적이 있었던 나도 것 같아요. 고살팠다. 그럼- 나도.
그러니까 저분 나도. 그 55년생이니까 딱 태어나니까 전쟁 참화로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가난한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냥 90도 급상승한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특히 55년생 그 최동석 같은 사람들의 삶이 고달팠다 이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데 욕설이 무슨 문화입니까? 욕하면 뭐 이게 K문화가 되는 겁니까? 저걸 어떻게 문화로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는 거는 안부 뭐 욕하는 것도 민주적인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하는 것은 다 전통적이고 본건적인 거고 저게 말이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 이야기를 딱 듣고 전 또 누가 생각이 났느냐? 송두율 교수가 또 생각났어요. 송두율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갖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북한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도 내재적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젊었을 때 형님한테 그 형수님한테 그런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한 것도 내재적으로 접근하면요 다 이해가 되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형님이 또 이렇게 싸우게 된 것도 내재적으로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인사혁신처장이에요. 만약에 저를 보고 국무총리 임명한다라고 해도 내재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혁신처장은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사람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 국정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사람인데 아무나 임명해놓고 아무나 다 내재적으로 생각을 갖다 해버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재명 정권의 그 인사에 여러 문제점이 있고 저 사람이 저 자리에 가면 되나? 이런 의심이 드는 사람들도 여러 분 계시지만 그중에 원탑을 꼽으라고 한다라고 하면 강선우도 아니고 최동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의견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법인카드 사용 사과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김혜경 여사 법카 유용 의혹 사과는 문명을 한 차원 높였다. 무명, civilization, 문명이 나왔어요. 한국 문명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경종을 울려주는 사과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박수민 최고 동의하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김혜경 씨에 대해서,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뭐 좋은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뭐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니까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저와는 좀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뭐 저는 아마 저게 뭐 어떤 문명 발전의 역할을 한다라는 게 결국에 어떤 사과의 의미를 좀 추켜 세우는 주관적인 평가가 담겨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저분의 이제 발언 하나하나를 가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좋게 말했던 부분들을 따와서 그것 때문에 그런 발언들을 해왔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장에 임명된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네. 사실 저는 거기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물론 이제 누군가가 봤을 때는 좀 쓰는 단어라든지 표현들이 좀 과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표현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임명이 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사 업무를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민간의 영역에서 인사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장의 자리에 가는 데 있어서 전문성 면에서는 저는 흠잡을 데가 없는 인사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런 뭐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든 과거에 주관적으로 이제 칭찬을 하고 평가를 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것은 좀 끝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런 표현을 그러니까 좀 칭찬을 하거나 좋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사실은 인사혁신처장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너무 이제 크게 침소봉대해서 생각할 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치권에서는 과연 이분이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데 뭐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앞서 뭐 욕설 논란에 대해서는 지나갔고 법카 유용 의혹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진솔하다. 진솔한 모습이 보기 좋다. 지금까지 정치권 문법과는 다르다. 뭐 이 정도 칭찬하셨더라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응원하는 어른의 어떤 점잖은 격려구나라고 이해하고 말 텐데 그 수준이 잘못한 것을 사과한 것을 두고 문명을 높였다. 문명을 한 차원 높였다. 문명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산업혁명으로 인류가 문명을 발전했고
그다음에 인류가 이제 뗀석기를 쓰다가 불과 이 청동기 철기를 발명하면서 문명이 한참 또 발전을 하고 이런 어떤 제너레이션 업그레이딩에 대해서는 이 문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법카 유형 사과에 대해서 문명을 발전시켰다. 이거를 어떤 선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과도하게 의미 부여하기는 참 적절하지 않은 정도의 과장된 표현인데요. 네. 그냥 내용의 핵심을 보면 사과 잘했다 이거잖아요. 사과 잘했다. 네,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존경심이라든가 지지 의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전할 것이냐 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원문의 맥락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저렇게까지 과장되게 표현하냐 그 정도의 의미를 둘 수 있냐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선거 시에 민감한 문제인데 그거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 그 자체를 평가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 지지자들을 향해서 좀 더 과장된 표현 정도다. 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는데 바로 주워 담아서 논란입니다. 최동석 인혁처장 관련해서 네. 지속되고 있는데 혹시 당 차원에서 입장은 어떻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우려는 당에서도 지금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거 부적절한 언행들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임명권이 있는 만큼 대통령실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셔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게 정확히 뭐 과거 정부 인사들에 대한 그런 발언인지 아니면 성인지 감수성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발언들인지. 다 포괄적인 것이죠. 자, 부적절한 언행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 사퇴는 대통령실에서 판단한다.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1시간 반 뒤 당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말을 주워 담았습니다. 원내대변인으로서 논평을 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한 건데 박승민 최고님, 당에서 누가 한마디 했습니까? 야, 아니 너무 뭐 하는 거야? 주워 담아 이렇게 한 겁니까? 글쎄요,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맡고 있는 직책이 네네. 원내 대변인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칫하면 뭐 언론을 통해서 릴리즈가 될 때 예. 당 차원에서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어떤 사과를 촉구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논평은 원내 대변인으로서 한 논평 아닙니까? 개인 논평을 우리가 들으려고 저렇게 하진 그렇죠. 않았을 근데 텐데. 이제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네. 나서 뒤에서 백브리핑을 하는 백브리핑이라?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오. 하는 과정에서 이제 원내대변인으로서 브리핑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정치인 백승하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개인의 생각은 있었지만 이게 어떤 당 차원에서 합의된 입장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원내대변인으로서 백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가면 당 차원에서 뭔가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정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그렇지만 어쨌든 당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논란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공식적인 입장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있다 정도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 뒤에 어떤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원내에서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 네. 정치인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박승민 전 최고같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면 크게 논란이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방금 논평이 백승하 의원 개인의 의견이었을까요? 아니면 당 차원 원내대변인으로서의 논평이었을까요? 들어보시죠. 최동석 인혁처장 관련해서 네. 지속되고 있는데 혹시 당 차원에서 입장은 어떻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우려는 당에서도 지금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거 부적절한 언행들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임명권이 있는 만큼 대통령실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셔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게 정확히 뭐 과거 정부 인사들에 대한 그런 발언인지 아니면 성인지 감수성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발언들인지. 다 포괄적인 것이죠. 원내대변인 맡으셨던 또 곽규택 의원님 아까 잠깐 코멘트 주시긴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혁신처장이 지금 했던 막말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잘했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맞는 말 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도
저 정도의 막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사혁신처장을 할 수가 있느냐. 좀 이상하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더 하겠죠. 당연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원내대변인께서 아주 정제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이 저는 아마 민주당의 지금 대다수 구성원들의 의견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한 1시간 뒤에 원내대변인이 아까 했던 발언이 내 개인 의견입니다 하고 수정했다는 것은 그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했던 발언이 무슨 도가 지나친 발언이 전혀 아니에요. 아주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건데 그에 대해서 굳이 이것은 개인 의견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번복을 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지금 인사혁신처장을 되게 감싸고 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나간 막말에 불과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자 하는 그런 옹호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이야말로 새 정부의 인사를 망치고 있는 분이다. 저는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곽태우 의원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논란 전해드렸습니다.